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들 어서 오시고요.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만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 라이브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역발상 투자를 항상 제가 녹화로 찍어서 올렸어요. 그렇게 올려왔는데 오늘부터는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실시간으로 채팅 참여도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도 보면서 장 마감까지 강의까지 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역발상 투자 끝나면 시황도 같이 보고 거기서 또 배울 수 있는 내용들 공부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제가 한 시간을 꾸려 가볼까 합니다. 어때요? 신나죠? 그래서 역발상 투자를 지금까지는 녹화로만 쭉 보시고 댓글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하셨겠지만은 오늘부터는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역발상 투자 녹화와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로 한번 시장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급등하는 종목들과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 제가 강연 가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 주는 제가 또 수원과 종로로 갑니다. 수원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종로에서 오후 1시에 또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위치, 장소 이런 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나중에 저희가 또 공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게 된다면은 시장 약간 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2500포인트부터 밀릴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빠져내려갈 만하니까 내려가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갈 때 우리가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상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느낌의 그 희망을 너무 가지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SVB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충격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손실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손실들을 메워주겠다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전액 보증을 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한도 상관없이 보증 서겠다 하니까 한시름 놨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장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갔습니다만은 장 초반에 밀렸던 것을 전부 다 회복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문제는요, 그것만의 문제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모든 은행들이 사실 국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안감들이 번져나가거나 국채 수익률이 저조해지거나 자기 자본 비율에 약간 리스크가 생겨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이런 일들이 사실은 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요 시대가 지뢰바퀴를 좀 걸어가는 느낌과 흡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이 또 다시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리를 0.5% 올릴 것인가 0.25% 올릴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으니까 이만큼 금리 올린 거에 대한 부담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쪽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저같이 또는 반대로 생각하는 쪽이 있는 거죠. 문제가 생긴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그리고 재무장관이 지금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최근에 일자리 증가가 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물가를 못 잡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를 과감하게 올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0.25 또는 0.5%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요 반등이 희망이 될지 아니면은 그냥 떨어지고 있던 가운데서 올라왔던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죽은 고양이도 꿈틀거린다라고 해서 데드캣 바운스처럼 살짝 반등이 나오는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조금 말아 올리긴 했는데 말아 올리는 동안에 상한가에는 어떤 종목이 들어갔는가, 지금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 상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거는 12종목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사실 이 역발상 투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제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분석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오늘 요게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강한 종목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또는 뭐 하이마트를 갔는데 오늘 가장 할인이 많이 되는 상품이고 이게 우리의 주력 상품입니다 라고 보여주는데 그 상품이 이상한 발톱깎이 이런 거면 우리가 좀 어떻습니까? 아니 하이마트를 갔는데 발톱깎이를 왜 할인을 해? TV라던가 냉장고라던가 이런 걸 할인해줘야지 이게 무슨 할인 행사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은요. 사실 이게 좋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료기기 관련 테마 쪽으로 엮여 있고 그리고 지금 10%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가만 보고 있으면은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약간 기술적 반등에 가까운 종목들도 꽤나 많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말고 올라간 것 치고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은 당연히 SM은 빠져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뭐 경영권 싸움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은 거기서 떨어져 나오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빠질 만한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상 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미코바이오메드를 한번 본다면요. 이게 지금 좋은 상황일까 한번 봅시다. 미코바이오메드를 보면은 점상한가로 날아간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점상한가 나온 이유는 뭔가라고 하면요. 사우디 국영기업 SIIVC라는 회사가 수천억대 투자를 위해서 실사를 진행을 한대요. 이제 그 수천억대 투자를 하는데 실사를 하는데 이제 미코바이오메드가 거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쪽에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면은 수천억대의 자금을 투자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 사우디 왕자가 뭐 방문을 한다, 사우디 왕자가 투자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한 기업들도 있는데 약간 그때의 추억이 좀 새록새록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라고 하는 요 기업은요 사실상 어떤 기업인가, 주식수가 그렇게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 편에 속하는 거고 품절주라 하긴 좀 애매하지만 많지 않고요. 진단기기라던가 또는 의료기기들 이런 거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뭐 항체 뭐 이런 것들 면역 측정법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기업의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흑자와 뭐 적자를 왔다 갔다 하는데 매출이 좀 증가했죠. 진단키트를 만들기 때문에 진단키트를 좀 팔아먹으면서 살짝 돈을 벌었지만 바로 적자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반짝 좋았다가 바로 적자폭이 엄청 커져버린 거죠. 그 말은 사실 이렇게까지 상한가에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는 기업인데다가 이렇게까지 올라왔을 때 사실은 살 이유도 별로 없는 기업인 거죠. 그러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고작 이것 딸랑 하나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은 강한 겁니까? 약한 겁니까? 자, 실시간으로 역발상 투자를 하는 만큼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1번,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 한번 눌러볼까요? 저는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이 상한가가 하나 띡 올라왔는데 그게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자체가 조금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무슨 시장이 말고 올라가 놓고는 뭐 이거밖에 안 되냐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본다면요. 사실상 이게 약간 기술적 반등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지, 지수를 보시면 0.7%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코스피가 상승은 222종목, 하락은 680종목입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이 시장이 눈속임에 당하고 있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상승은 230종목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하락은 몇 개라고요? 680종목입니다. 이거는 강한 시장이 아니라 눈속임을 당하고 있는 시장이다. 강한 척하고 있는, 허세 부리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약간 박자를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엇박자를 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지금 뉴욕에 지점이 있는 시그니처 은행도 지금은 파산 신청이 들어가고 있죠. 거기에 이제 그런 연쇄적으로 저축은행들도 위를 리스크가 생기고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놓여졌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상승을 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는데 지수가 꼬리 달고 올라오니까 사람들은 아이고 만세다, 이거 지금 지금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승보다는 하락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지수는요, 이 2500포인트부터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짙다고 생각이 들고요. 밀려 내려갔을 때 그 충격은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지금 몇 개월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려면 하루 만에 내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걸리는 작업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아직까지 깨고 있지 않다 보니까는 쟤는 맨날 깬대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있는데요. 깨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왜? 깨지고 나면 지금 지수는 굉장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순환매 장세는 계속 돌 거라는 거죠. 제가 역발상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드렸던 종목들, 뭐 보안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도 끝난 건 아닙니다.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빠지면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사보는 게 어떨까요? AI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AI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급등 나왔다가 빠지면 그때 사보려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건 어떨까요? 라고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2200포인트까지 다시 밀려 내려가거나 저기 이하로 하회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눈여겨봤던 종목들을 매수할 필요가 있다. 내 종목이 전혀 답도 없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옮길 필요도 있겠죠. 종목을 조금 바꿔가지고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지금 이제 종목들을 보고 야 바닥이 나온 것 같다, 그리고 이 바닥인 것 같으니까 뭐 좀 사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한 기업이 최근에 이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종목을 최근에 여기서 샀어요. 16,000원대에서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급등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수익을 내서 돈을 번다면 다른 종목을 그만큼 잘라내서 우리는 계좌를 복구시켜 나갈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지금 장에서는 내 종목이 정말 답이 없다 싶으면요, 수익이 날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서 다른 종목들을 잘라내면서 계좌를 복구시키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를 보셨다면은 어느 정도 고점에 잡지 않고 저점에 잡는 방법들을 조금 깨달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미코바이오메드와 같은 이런 급등주, 또는 지수가 약간 조금 올라온다고 여기에 흥분하면서 뭐 새로운 종목인 2차전지 관련주라던가 급등 나온 종목들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급등이 나갈 수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런 종목들을 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뭐 식음료 파트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화장품 파트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컨텐츠 관련주도 있을 거고요. 그런 기업들은 아직까지 움직이질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기업들 중에서 정말 이건 저평가인 것 같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빠져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해서 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너무 희망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현실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오늘 시장 또 밀려 내려가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내려갔을 때 2200포인트에 가깝게 내려오면은 그때서야 우리는 뭔가 추가 매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역발상 투자 문현진 멘토였고요. 지금부터는 강의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